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피부 질환이 하나 일종.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턱두름. 많이 들어봤어요. 고양이 턱두름나요? 네네. 턱에 난다고 네. 그러는 게. 그리고 사료 막 먹다 보면 네. 기름진 게 여기 묻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이제 여드름처럼 보여서 이 턱두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피부 질환의 일환입니다. 여드름 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우리도 사람 같은 경우 여드름 많이 나는 게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시절 엄청 나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강아지 고양이도 청소년기, 그러니까 자라는 성장기에 좀 여드름이 많이 나나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네. 주베나인 더마타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성장기에 면역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면역이 떨어질 때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이라든가 네. 피부에 살고 있는 모낭충 같은 것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확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적절하게 치유하고 시간이 지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만성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개나 고양이가 이런 피부 질환 주로 나는 부위가 있을까요? 전신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국소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피부 질환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수의사분들이 진단하기 제일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질환이에요. 왜냐면 네. 눈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인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네, 원인이. 네네.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이거는 뭐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피부 질환입니다. 네. 강아지, 고양이도 각질이 있을까요? 각질은요 계속 생겨나요. 각질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네. 이게 회전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피부가 진피층부터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1일. 일주일. 21일이요? 3주 정도 되면은 3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진피로부터 가피로 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이게 빨리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피가 더 많이 떨어져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비듬이 이렇게 하얗게 묻어나는 것처럼 음. 잘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사람 샴푸 쓰는 경우. 동물들한테요? 네, 외부에서 계속 하니까 가피가 더 많이 일어나요. 아. 그리고 요즘에 원헬스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의 건강과 반려동물의 건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려동물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면 사람 쪽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간단합니다. 가습기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아. 사람 건강도 좋아지고 반려동물 건강도 좋아지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반려동물들도 이 보습 효과를 크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샴푸. 샴푸.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샴푸를 잘 해주시면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전공하는 거죠. 먹는 거. 그렇죠. 사료에 먹거리. 대해서. 네. 피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네. 보통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충분하게 섭취가 되면 네. 피부 쪽에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특히 비타민 B계군, 네. B1부터 B12까지 이런 것들. 영양제도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주는 영양제들이 따로 나와요. 비타민 A. 비타민 A가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드름 치료제. 레티놀계 네. 연고거든요. 피부 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줘서 대부분의 피부 영양제라든가 기능성 사료, 처방식 같은 것들은 비타민 A를 좀 많이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독성이 있어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 적정량이. 네, 그래서 사람 비타민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비타민 때문에 그렇거든요.